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K리그 수원 삼성 선수 정승원과 그리고 정승원 선수의 팬, 이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 영상을 요청을 받고 만드는 거기 때문이죠. 그 사건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 정승원 선수의 사진을 한 팬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허락을 받지도 구하지도 않고 유료 메신저 앱인 버블을 홍보하는 게시물에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이 팬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정승원 선수에게도 섭섭하다. 사용할 때 미리 말을 했으면 쓰지 말라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상업용으로 쓰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DM을 보냈고, 또 버블 측에다가도 허락 없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사용했으니까 언제까지 사진을 내려라 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정승원 선수가 이렇게 답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사진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요. 그러니까 이 팬이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써서 찍었는데 그냥 홀라당 쓰는 게 맞는 거냐 라고 반박을 했고, 이에 정 선수가 내 얼굴 허락받고 찍었냐? 사전 허락받은 기자도 아니잖아. 사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전에 내 허락을 받고 초상을 찍었어야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내 저작권 침해했다 내 말 들어라 vs 내 초상권 침해했다 내 말 들어라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잘난 척하는 법잘알 코스프레 댓글들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초상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은 게 먼저니까요. 그렇죠. 신배님, 이 정승원 선수를 찍은 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잖아요. 이런 경우 판례를 보면은 스포츠 선수가 딱 나오진 않지만 연예인이나 뭐 이런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직업 특성상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얼굴 뭐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직업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초상권 보호 범위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라고 판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특히나 이렇게 경기장이나 뭐 이런 데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되겠죠. 이런 데서 촬영하는 경우는 초상권 보호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팬이 정승원 선수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으로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팬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정승원 선수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논하기 전에 애초에 이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돼서 팬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의견을 밝히자면요, 저는 저작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그 사진이 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보니까 뭐 이 선수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상업적으로 이용했냐 안 했냐는 그 다음 문제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먼저 저작물이냐 아니냐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 사진 촬영을 한 행위로 나온 결과물인 사진,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려면 판례에 따르면 이 피사체를 선정하는 그 행위, 그리고 구도를 설정하는 행위, 그리고 촬영하는 행위, 그 방법들에서 촬영하는 사람의 개성과 창조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 카메라 하나 들고 아무렇게나 막 찍은 사진들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찍어도 이렇게 나온다가 되면 안 되고, 아 이건 이 사람이라서 이렇게 찍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저희가 이 원본 사진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이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정확하게 저작물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작물로서 인정을 현실적으로는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공개된 경기장, 공연장 요런 데서 찍은 거는 잘 저작물로서 인정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이게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작물이 맞다면 정승원 선수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사용한 거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가 뭐 인터넷을 보니까 뭐 초상권이 먼저냐, 저작권이 먼저냐, 뭐 초상권이 일반적으로는 먼저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두 권리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초상권 침해냐, 저작권 침해냐는 각각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승원 선수는 초상권이 있는데 네가 무슨 저작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저작물이 맞다면 그러면 이 사진을 촬영하신 분한테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진을 사용하려면 아무리 본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더라도 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이 법알목 가이드에 올라간 영상을 제가 제 채널에서 쓰려고 하면 남주 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냥 갖다 쓰세요. 그리고 원본 달라 그러면 다 드릴게요. 저 다 저장해놨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승환 선수는 프로 선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팬이 찍은 사진 대부분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뭔가 예술적인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누가 유리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정승환 선수는 지금 무기를 뺏겼다고 보면 되고요. 이 팬분은 무기를 들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검인지 아니면 그냥 가짜 형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명확한 정리네요. 네. 네, 이렇게 법알목 가이드에서 초상권 vs 저작권 이 논쟁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